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운데요. 날씨가 더워서 장이 오른 건 아니겠지만 날씨가 이렇게 좀 더워도 시장이 이렇게 오른다라면 좀 더 더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양시장 다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49% 정도 상승 마감했죠. 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2.42%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뭐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4,700억 정도, 근래 들어서 4,700억이란 숫자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현물 쪽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약간 살짝 매도했었죠. 근데 선물 시장에 장중에 뭐 1조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지수 관련주들 쪽으로도 끌어당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특징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상당히 강했는데요. 자, 에코프로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원래는 저는 그 에코프로가 그 정고점 82만 원을 넘기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뭐 쭉 당겨 올리는 거 보면 이 2차 전지 섹터들 역시 뭐 죽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현명한 투자자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아닌 거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게 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에코프로는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 셀 업체들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쪽 양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자, 음지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지금 오늘 이 계속 좀 드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 실적 꼭 좀 확인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자, 이 오늘 급락한 종목들, 물론 하한가 맞은 종목들은 전에 뭐 주가 조작 비슷하게 뭐 그렇게 돼서 거래 정지됐던 종목들은 하한가를 맞았는데 그거 외에도 좀 안 좋은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뭐 이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에이스테크 말고 또 피플바이오라는 종목, 이런 것들도 지금 좀 급락을 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영업이익 부분들 보시면요. 요게 에이스테크인데요. 자, 눈만 뜨면 적자죠. 그리고 밑에 부채 비율 보시면 자, 뭐 459%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뭐 그냥 회사가 운영할 자금 자체도 그렇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예, 유상증자를 하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600%,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매출액 44억에 117억 적자 폭은 계속 커져가고요. 자, 이런 형태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두들겨 맞아보면요. 이거는 뭐 돈을 잃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식하는데 의욕 자체를 상실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꼭 좀 실적 부분들 꼭 좀 확인하시고 부채 비율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하나 복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따 나중에는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죠. 자, 보시면 상승 종목이 한 코스피 시장은 2배, 코스닥 시장은 3배 가까이 되는 모습인데요. 요게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썩 체감 지수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요게 한 1200개가 넘었었어요. 1200개가 넘었고 그다음 하락 종목도 한 170개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지수는 그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별로는 흘러내린 종목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상승 종목은 줄어들고 하락 종목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금 좀 그 중심 섹터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큰 차이는 없었어요. 코스피 종합지수가 1.49% 정도 상승했고, 자, 코스피 200 지수가 1.52%니까 뭐 0.3%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코스닥 종합지수도 지금 2.42%가 올라왔는데 많이 오른 거죠. 코스닥 150 지수는 3.67%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요거는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급등을 하고 뭐 그런 영향으로 대형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쪽이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2,100억 정도 뭐 비차익 쪽에서 나왔죠. 요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한 200억 정도 순 매도로 잡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글로벌 증시들이 다 좋았습니다.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1.3% 상승, 홍콩도 2.08% 상승, 여기는 안 나오는데 대만도 약 1% 정도 상승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9원 70전 정도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 안정적인 뭐 그런 좀 심리를 형성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왜 갑자기 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오늘 저녁에는 미국 시장이 오전장만 합니다. 그리고 내일장은 휴장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이 미국이 독립기념일이니까요. 이들은 선물 쪽에서 오늘 베팅한 외국인들은 오늘 이렇게 좀 매수를 해도 해외 쪽의 요인들이 좀 자유롭죠, 미국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아마 그런 계산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0분봉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었죠. 자, 뭐 어제 저 PC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잘 나오면서 올라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자, 상승 출발하면서 쭉 이렇게 당겼다가 자, 한 11시 정도부터 시작해갖고는 쭉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그랬다가 한번 밀었다가 장 마감 무렵에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끝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뭐 괜찮은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22평선 2600포인트 정도에 있어요. 2600포인트 정도에 있으니까 21, 2평선 근처에서 좀 이렇게 매물 소화를 계속 하다가 장 막판에 22평선을 좀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장중에 있었던 고점 뭐 그 가격하고 그렇게 크게 좀 많이 올라가진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뭐 오늘 22평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외국인들 뭐 금요일도 1,700억 정도 팔았고 오늘도 238억 정도를 팔았는데 아까 프로그램 매도가 뭐 2,000억 이상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죠. 자, 뭐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뭐 플러스 한 1,800억 정도 그 정도는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지금 이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차익, 비차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물하고 현물을 동시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요즘은 시간을 차이를 두고 매매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막 매수를 하고 주가가 쭉 따라 올라가면 거기다 대고 현물을 매도하는 그래서 현물을 좀 비싸게 매도를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부분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 매도는 시간이 갈수록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22평선을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지에 대한 테스트, 지지력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왔죠. 자, 뭐 상승 출발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이런 모습이 나왔다가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마다 에코프로가 그냥 쭉쭉 들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견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코스닥 시장은 확실하게 22평선을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중요한 자리였어요. 보시면 지난주에
이 62평선마저도 좀 깨버렸고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밑에서 막 이렇게 놀았을 경우에는 이 62평선이 이렇게 꺾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급등하고 좀 올라오고 오늘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22평선은 완전히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급 한번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했죠. 예, 보시게 되면 한 4,7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은 에코프로가 막 신고가를 뚫고 가니까 공매도 쳤던 그 외국인들 뭐 그쪽에서 청산 물량도 일부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쪽 다 매도 친 거 뭐 이거 전부 다 지금 오늘 이렇게 사놓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근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오늘 연속으로 뭐 며칠 둘넷 4일이네요. 연속으로 4일 매도를 하고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이어질 경우에는 탄력 있는 그런 모습도 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외국인들의 수급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선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한 2주 정도 조정받았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때 6월 초중순부터 시작해갖고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2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지금 금요일하고 오늘 강하게 양선을 뽑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선물 시장의 수급을 항상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파생 시장 수급을 이런 겁니다. 자,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뭐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계속 매도를 했는데 선물 시장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 날 3,200억 매수를 했고 금요일 날 4,1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8,6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장중에는 1조를 좀 넘겼어요. 장중에는 1조를 좀 넘겼는데 장 막판 무렵에 조금 청산 물량이 들어온 것 같고 이 처음에는 이 미결작정이라는 게 막 늘어났었어요. 외국인들 매수를 하면서 그거는 신규 매수입니다. 신규로 외국인들이 막 매수를 하니까 거기 따라서 뭐 조금 어제 이때 매도 쳐놓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조금 보다가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수하는 물량 거기다가 이제 다시 자기들도 청산 물량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 선물 지수는 계속 좀 올라오고 장 막판 무렵에도 마찬가지 오늘 좀 들어온 부분 저 물량들의 일부는 좀 청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요거는 아까 장 초반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요거 단타성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외적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들어온 그런 단타 물량도 뭐 일부 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옵션 쪽이 오늘 특이한 수급이 조금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 100억이 좀 넘는 수급은 요거는 조금 특이한 수급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푸 쪽은 볼 거 없습니다. 푸 쪽은 볼 거 없고 콜 쪽에서 보시게 되면 147억 정도 외국인들 콜 매도를 쳤는데 이때도 125억 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시장은 조금 조정으로 갔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47억 정도를 매도를 쳤는데 요게 콜 340을 매도를 쳤고요. 340. 그 다음에 337.5, 그 다음에 347.5. 요 세 가지를 주로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매도를 쳤는데요. 콜 매도는 그런 거죠.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좀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콜 매도를 치는 건데 자, 이 행사가를 보게 되면 337.5하고 340은 완전 내가입니다. 그리고 347.5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정도, 지금 선물이 345포인트니까요. 한 단계 정도 외가 가격인데, 자, 요런 수급이 의미하는 거는 뭐 저 만기 전까지 조금 한 번 정도는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쭉쭉 치고 올라가면 이 외국인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 옵션 시장에서 수급 또 청산이 되는지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니까 그 부분 조금 살펴보신다라면 시장 대응하시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 섹터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저쪽하고 2차 전지 쪽하고 같이 뭐 좀 되게 좀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반도체 섹터죠.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삼성전자가 뭐 1분기 실적 워낙 안 좋게 나오면서 감산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재고가 좀 이렇게 소진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2달 만에 D램 가격도 반등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메모리 삼성전자 뭐 지금 2분기 실적 되게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고 향후에 이 메모리 쪽 업황이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의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자, 이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는 D램일까요? 뭐 차세대 D램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일부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산 기능을 넣어서 또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막 개발 중인데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제외를 한다라면 향후에 이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자, 이 D램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을 통해서 경쟁 업체들을 벌써 다 죽였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잡아먹을 회사도 없어요. 자,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이 약 2배 이상 큽니다.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잡아먹을 회사가 경쟁사로 할 수 있는 게 TSMC 뭐 이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성을 보고 시장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두드러진 그런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요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가는 과정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수페타시스 종목을 뭐 한 2종목 정도 볼 텐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새로 사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 전에 이거 9,000원에 한 번, 10,000원에 한 번 이렇게 2번 말씀을 드렸었고 야인시대 때 추천을 드릴 때는 화요일 날 아침에 10,090원이었으니까 그 가격 같으면 질러야죠. 그 가격이면 질러야 됩니다. 왜? 싸니까.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7,000억이 채 안 됐어요. 7,000억이 채 안 됐는데 지금 31,400원이니까 3만 원만 잡더라도 3배 이상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쫓아갈 영역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래서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싸게 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뷰도 해드렸었죠. 한 18,000원 정도 넘었을 때 그때 리뷰해드릴 때는 뭐 절반 정도는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들고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진시진에서 또 말씀드릴 때 리뷰해드릴 때 그럴 때는 또 여기서 남은 거에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남은 거 들고 가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 전략을 굉장히 치밀하게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라면 이거는 뭐 전략이고 뭐고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SNS텍인데요. SNS텍.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급락했어요. 자, 이게 급락을 했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원래 분기 말, 반기 말 이럴 때는 펀드들이 북아웃하고 난 다음에 사모펀드들 북아웃하고 그다음에 저런 것들 이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2월달 이때 펠리클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때도 아침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이때는 사기 좋을 그럴 때였었는데 자,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한 더블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라는 걸 만드는 기업인데요. 블랭크 마스크는 뭐냐 하면 이 포토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포토 마스크는 거기다가 회로도를 그리는 거예요.
포토마스크에다가 회로도를 그려갖고 거기다가 극자외선 EUV라 그러죠. 그 빛을 쬐는 겁니다. 그 빛을 투과를 시키면 그 뒤에 있는 포토 그 레지스트에 이 반도체 회로도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 회로도 그리는 그 마스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 원료가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자, 이거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마스크의 수요량이 굉장히 늘어나요. 자, 지금 뭐 7나노 정도까지는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는데 이 뭐 5나노, 3나노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지금 이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 원료인 블랭크 마스크의 매출 비중이 SNS텍은 98%입니다. 거의 뭐 이것만 만든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 거죠. 자, 그런데 요것만 하고 있는데 이 실적 증가되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작년에 뭐 1200억 정도 매출액 나왔고 16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왔는데요. 올해 보시면 예상치는 1600억 정도 나오고요. 매출은 영업이익은 380억 정도 나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뭐 작년 1분기에 289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35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35억이었는데 70억으로 영업이익은 더블이 뛰었어요. 자, 요거 블랭크 마스크 쪽만 하더라도 이 포토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요.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펠리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펠리클이라는 거는 요거 차트 켜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 펠리클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죠. 포토 마스크가 요렇게 있어요. 포토 마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막 회로도를 막 이렇게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을 딱 쬐는 건데 요거를 보호하는 보호 덮개를 펠리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는 이 펠리클을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펠리클을 쓰질 않았습니다. 자, 근데 작년부터 삼성전자가 뭐 이 SNS텍에 지분 8%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FST에도 지분 투자를 좀 하고 그러면서 얘들아, 니들 펠리클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도움도 주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게 투과율이 88%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지금 91% 되는 거를 91%짜리를 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정도면 조금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걸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좀 생각이 많은가 봅니다. 과거에 TSMC가 지금은 TSMC가 펠리클을 뭐 씌워갖고 그런 것들을 공정 작업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 TSMC가 처음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펠리클이 공정 중에 막 깨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게 깨지게 되면 이 공정을 세우고 뭐 그 청소 다 하고 막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깨지면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삼성이 이 펠리클 채용을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한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뭐 지금에 안주하려면 이런 것도 하지도 않겠죠. 도전도 하지도 않을 텐데 자, 좀 더 나은 뭐 그런 걸 원한다라면 이런 펠리클을 분명히 채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언제 채용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뉴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지분 투자까지 해가면서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 이거를 안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실험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만약에 이 펠리클을 삼성전자에서 채용을 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없던 매출이 하나가 또 굉장히 큰 매출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SNS텍 같은 경우는 한 단계 퀀텀 점프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빠졌던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죠.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고요. 요거 외국인들이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뭐 수급 측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자, 요런 거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시청자님들 저 전에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게 알아야 매수를 할 수 있고 뭔지 알아야 들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면 그냥 시세 보고 야 얼마 올랐네? 아이고 좋다. 얼마 빠졌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됐네요, 또. 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반장하고 내일 저녁이 휴장이기 때문에 뭐 좀 그 휴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이런 섹터 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적 좋은 쪽이 자동차, 뭐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조선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실적 턴어라운드 할 거고요. 방산업종은 1분기에도 좋았고 2분기에도 좋을 거고요. 자, 뭐 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셀 업체들 오늘 삼성 SDI가 7% 정도 급등했는데요. 그거 쫓아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엔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여기서 한번 62만 9천 원 찍었고 자, 여기서는 돌파를 못 했죠. 여기서도 돌파를 못 하고 자, 3번 실패를 했는데 에코프로도 뭐 3번 정도 이렇게 실패했다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아래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양선을 강하게 이렇게 뽑아내는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셀 업체 그 중에서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저는 저녁에 야인 시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